과장님이 약을 전시면서 이걸 내가 왜 먹어? 이게 내가 필요해 보여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비아그라는 먹자마자 바로 이거잖아요. 온셋 이건데 왜 웃어 왜? 민망해 이런 얘기 하시면. 겨울철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한 번씩 지나가고 주변에서 겪는 게 감기잖아요. 백일에, 독감, 감기, 코로나, 마이코플라즈마 이거 좀 한번 감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환자 케이스를 보는데 지난달에만 10명 이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경로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걸려서 학생들이 엄마 아빠한테 많이 옮겨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봤더니 그 반에 한 4-5명 정도가 왕창 걸려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와. 그래서 사실 지난 9월, 10월까지 계속 엄청 많이 진단을 해줬습니다. 저는 어린이들만 걸리거나 노약자들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성인이 그렇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린다는 거는 몰랐어요. 폐렴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이 지역사회 감염, 같이 무리를 이루는 그런 군대라든지 이제 학교 이런 데서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균은 그냥 일반 항생제는 잘 안 듣고 비정형균을 잘 잡는 항생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별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요즘에 또 많이 걸리는 게 백일해. 백일에 백일해는 보통 이제 백일해도 균인데요, 세균인데 이제 성인에서는 좀 약간 경증, 감기처럼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애기한테 옮으면 애기들은 1세 미만에선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나 뭐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그 애기 보러 갈 때 출산 후에 다 맞고 가시도록 권해드려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미리 다 예방 접종해야 하고. 예.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왜지? 왜 이래? 무서워. 아니 왜 예전에나 걸렸던 병들이 왜 다시 이렇게 창궐하는 왜 걸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마스크를 쓰다가 조금 이제는 좀 내려놔서 반발적으로 좀 다 같이 호흡기 질환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 아이들, 이 친구들 혹시 치사율이나 막 그런 거 혹시 나 성인 나는 폐렴 너무 무섭거든요. 이제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이거나 소아에서는 치사율이 꽤 있는 거고요. 폐렴은 뭐 노약자분들은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치사율이 20%까지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한 명이 돌아가시는 거네요. 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도 몸살을 심하게 앓거든요. 열이 많이 나고 뭐 식은땀이 나고 기침, 콧물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또 이거는 빨리 진단이 돼서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타미플루나 페라비플루 쓰면 금방 좋아지니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빨리 하는 게. 키트 검사로도 어느 정도 감별이 가능하고 코로 면봉을 넣고 PCR을 돌리면 그 최근에 유행하는 6종류는 한 번에 싹 결과가 나오거든요. 코로나 우리 검사했던 거 다 익숙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맞습니다. 다 해갖고 하는 거죠. 네. 와, 그럼 조금이라도 기침 나거나 뭔가 호흡기 증상 나타난다면은 바로 병원 가셔야겠네요. 왜냐면 지금 너무 다양한 병이 창궐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발기부전 치료제로 나와 있는 비아그라 원래 남자들이 먹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을 위한 약이었나요?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저희 레지던트 때도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약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저희 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드셔보셔서 줬는데 과장님이 약을 전시면서 이걸 내가 왜 먹어? 이게 내가 필요해 보여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경험을 해봐야 환자한테도 처방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약회사에서 주는 건데 그래서 그 제약회사분 달래드리면서 그냥 저희 주세요. 그냥 저희 주세요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사실 비아그라는 남성용 약이지 여성용 약은 아니고요. 혈관을 좀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남성의 그 발기가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성은 그럴 필요가 굳이 없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여성의 발기가 막 더 잘 되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스터디 결과가 있어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웃어 왜? 민망해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게 좋아. 잠이 깼어요 얼굴에. 민망해 이런 얘기 하시면. 여성 비아그라라고 치면 딱 약이 한 2가지가 뜨는데요. 에디라고 플리바세린이라는 성분으로 된 약이랑 브레멜라노타이드라고 바이리시라는 약이 떠요. 이 2가지 약이 있는데 이 에디라는 약이 맨 처음에 나와서 핑크 비아그라,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해서 막 진짜 핫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2가지 약이 다 승인이 되진 않았고
국내에서만, 왜냐하면 그 남성 비아그라처럼 여성의 흥분을 도와주는 약인 거예요. 도입을 하게끔 해주는 약. 근데 비아그라는 먹자마자 바로 이거잖아요. 온셋 이건데 이거는 매일 먹어야 되고 생각만큼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좀 뜨다가 조금 잠잠해졌을 무렵 바이리스라는 약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 약이 조금 더 부작용도 없이 효과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해서 이 약이 최근 조금 더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면 산부인과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런 쪽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면은 뭐 딱히 처방해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예, 흥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흥분 장애가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폐경기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욕구랑 흥분이 있는 분들은 절정 장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르가즘을 느낀 적이 없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절정을 느끼게 해주면 앞에가 해결이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호르몬 문제로 욕구나 흥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치료는 어쨌든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 호르몬도 도움이 돼요. 그 욕구를 일으키는 거는 테스토스테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흥분부터 절정까지는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폐경 이후에는 둘 다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욕구가 진짜 너무 없어. 이런 경우에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고 조금 저희가 주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사실 기존 방송들보다 조금 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여러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사실 거짓말이지. 사실 거짓말이지. 오늘도 진료 보시느라 선생님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진료 많이 봐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